그냥 제가 깨달은 거는 결국은 이제 회사라는 조직은 일을 하려고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던가 뭐 어떻게든 이제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작은 거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관계가 좀 나아지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의 본질이라는 책을 펴낸 장윤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업은 직장인이고요. 그 두산그룹에서 한 14년 정도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지금은 크린토피아라는 회사의 CSO로 전략과 B2B 사업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 다르니까 열심히는 했고 그다음 뭐 제가 심지어 이제 기억해보면 장면으로 떠올려 보면은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화장실도 뛰어다녔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 일만 보고 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어떤 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원래 약간 성향이 그 속한 조직에 되게 집중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두산그룹에 대해서 저는 진짜로 제가 그 제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뭐 이런저런 철학적 막 성찰을 통해서 오너십이 중요하다 뭐 이래서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회사를 되게 멋진 회사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걸로 되게 가득 찼었고 그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아내나 친구들이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일이. 지금도 재밌는데 근데 이게 돌아보면 항상 일이 너무 재밌다 막 이래서 원래부터 재밌었던 것도 있겠지만 좀 재밌어야 잘하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계속 재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개가 좀 합쳐져서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또 재밌고 이렇게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뭐 비슷한 실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오너십이 있고 더 적극적인 사람한테 일을 주기 마련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중요한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쌓이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저도 또 재밌고 더 오너십도 올라가고 계속 그런 선순환이 좀 전체적으로는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2년차 때 일인데 2년차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트라이시 팀이라는 게 이렇게 큰 팀은 아니었는데 저희 동기들이 5명, 뭐 후배 그 기수가 5명, 뭐 이 정도씩 들어오는 팀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후배들을 뽑는 뭐 채용 과정, 그 후배들을 뽑아서 이렇게 그 후배들을 좀 트레이닝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그 후배들의 이제 다음 커리어를 잘 찾아주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뭐 벤치마킹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주니어 때도 그냥 이제 제 일만 해도 되는데 팀의 어떤 그 피드백을 위한 그런 기준을 같이 얘기를 해본다든지 팀의 어떤 문화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워크숍을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그냥 손들고 먼저 제안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체코에 있을 때는 또 사실 저희 사무실이 공장에 붙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출퇴근하는 걸 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퇴사를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도 좀 먼저 손 들어서 사업부 전체를 제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아예 시내로 옮겼었어요. 뭐 이런저런 뭐 비용이나 효익 계산 같은 거 하고 뭐 사람이 중요한데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그런 작업도 좀 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2007년에 이제 두산그룹에 입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트라이시팀이라고 내부 컨설팅, 내부 계열사 컨설팅하는 그런 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계열사의 다양한 사업을 좀 프로젝트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트라이시팀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두산그룹이 밥캣이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로는 가장 큰 사례였는데 그런 그 회사를 인수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랑 이제 합병해서 하나의 건설 기계를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CSO 팀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 그 회사의 대표님을 글로벌 탑3였던 볼보 건설기계 대표님을 모셔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예전으로 치면 뭐 히딩크 감독님을 데려오는 뭐 이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좌하는 팀으로 가게 됐고요. 그 팀에서는 이게 글로벌 경험을 제가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C레벨들이 다 외국인이셨고 저희 보스도 뭐 교포셨고 해서 글로벌 경험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그룹 회장님이셨던 박용만 회장님의 이제 비서를 하게 됩니다. 네, 제안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20조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고 회장님께서 좀 사람의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주니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뭐 일정 관리나 이런 것만 해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회의나 출장에도 항상 이제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좋은 경험을 했었고 두산그룹에서는 이제 주로 회사에서 좀 필요로 하는 자리에 많이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제가 9개 팀에 있었는데 주로 회사에서 이런 자리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은 왜냐면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많은 배움이었고 도전이었기 때문에 전혀 불만 없이 회사에 필요로 하는 일들을 재밌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좀 10년 차 지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언제까지 대기업에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졌어요. 근데 한 14년, 15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하는 게 좀 막막하기도 하고 연결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 다리로 좀 스타트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이제 저랑 되게 친한 지인이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안 그래도 창업할 때부터 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회사라 그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스타트업에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마침 이제 우연한 기회에 크린토피아라는 회사가 이제 2021년에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한 기업의 경영진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또 받으니까 그것도 이제 되게 사업에 가까운 사실 경영진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크린토피아로 옮겨서 지금은 크린토피아 경영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딱딱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돌아봤을 때 그래도 저희 팀이 분위기가 좋고 다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우선은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부터 가능하면은 이제 그 리더가 가진 철학 팀이 가진 문화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채용을 잘 가려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팀의 어떤 존재 이유나 비전 같은 거를 팀원들이랑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방향을 좀 바라봐야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게 팀원들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하지만 회식도 하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놀로그라고 PPT에 본인 사진만 좀 띄워놓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인데 우선은 뭐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거, 가치관, 뭐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뭐 혹은 뭐 싫어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한 2, 30분 동안 할 기회를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사실 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길게 본인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고 평소에 그냥 가벼운 식사나 뭐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없는 그냥 본인의 되게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 때 정말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 예. 예를 들면 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나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전엔 제가 막 이렇게 꽃을 사서 그냥 첫 출근하는 날에 자리에 올려놓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꼭 그런 것까지 안 하더라도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처음 왔을 때 되게 일을 정말로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저는 환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뭐 팀이나 회사에 대한 소개를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잘 웰컴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잘 보내는 건데, 그동안 팀에 기여를 하고 뭐 다른 회사든 다른 팀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뭐 송별회 하는 자리에는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이제 간다고 하면 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고마웠던 것들을 좀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제가 고마웠던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팀은 정말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한테 감사할 게 많은 정말 좋은 팀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가는 사람까지 그렇게 따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좀 추구하는 어떤 팀의 문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문화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좀 수평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어떤 의지와 똑같은 니즈와 걱정과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 하나 그렇게 되게 특별하고 다른 거 없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좀 동등한 형태에서 일을 한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팀장이 된 것도 상당히 이제 우연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본사를 이제 벨기에에서 체코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고, 대부분의 핵심 팀장님들은 이제 그 같이 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중요한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팀인데, 그 팀이 공석이 됐어요. 그 원래 하시던 분이 안 가시겠다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말씀하셔서 이제 그때 뭐 그 지인의 추천으로 법인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해볼래? 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저는 이제 원래부터 그런 좀 리더십 경험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게 일단은 어려웠던 자리인 게 제가 상당히 그 팀에 계신 분들 대비해서 나이도 좀 어린 편이었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팀도 컸었거든요. 10명이 넘는 18명 가까이 되는 팀이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처음에 아니나 다를까 그 팀장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2명의 팀원분들이 그만두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고 좋은 오퍼도 있고 해서 이제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누가 그만둔다 그러면 힘들긴 한데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예. 팀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막 잘해보려 그러는데 이제 2명이나 되게 중요한 분들이 빠진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충격이 컸었고,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 제 기억력이 확 좋은 편이 아닌데 그분들 이제 얼굴이나 이름도 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진짜 마음을 다해서 잡았지만 잡을 수 없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후에 뭐 그때 이제 엑싯 인터뷰 하면서 나온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하고 예, 그런 일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나서는 채용을 또 그 팀이 좀 확대가 돼가지고 채용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매주 몇 명씩 채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가기도 많이 찾아가고 뭐 심지어는 그 저희 그 뭐 회사 인테리어 하시는 그 담당자분이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분한테도 오퍼도 던져보고 뭐 그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채용을 했었고 또 채용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눈을 돌려서 보니까 또 이 갈등들, 그러니까 팀 내부에서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웠다든지 아니면 우리 팀과 뭐 또 다른 팀 간의 갈등이 좀 있다든지 예, 그런 갈등들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어떤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는 저 혼자 제가 딱 맡은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하면 됐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큰 팀의 10명이 넘는 팀원들의 일과 어떤 이슈와 사고와 이런 것들을 다 매니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정말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략팀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컨설팅 일을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린 사람이 그 현업에 가서 일을 하니까 현업에는 이미 경험 많으신 그런 그 나이도 좀 있으시고 경력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아이고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좀 익숙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손들고 하다 보면 오해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욕심이 너무 많다 쟤는 뭐 이러면서 혼자 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한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잖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가 편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냥 제가 깨달은 거는 결국은 이제 회사라는 조직은 일을 하려고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그런 거는 보통 잘 되더라. 관계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던가 뭐 어떻게든 이제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주로 전략팀을 많이 했으니까 뭐 의사결정자들에게 좀 어려운 의사결정을 좀 잘 받아준다던가 혹은 그분들이 이제 하기 어려운 뭐 자료 작성이나 뭐 분석 같은 걸 좀 도와드린다던가 사업 계획 같은 걸 좀 같이 짜드린다던가 뭐 어려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드린다던가 뭐 어쨌든 작은 거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관계가 좀 나아지더라. 그 이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랑 일 안 해보시고 뭐 저를 잘 모르시고 멀리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있는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초보 팀장이고 뭐 이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갭이 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뭐 해외에 있기도 하고 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그렇게 조직 문화로 좀 유명한 회사들의 리더십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보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이제 현실에 하나씩 좀 적용을 바로바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제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팀을 좀 개선해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구글 관련된 책에서 뭐 제가 뭐 업워드 피드백 서베이 같은 걸 하면 좋다. 그거 하면은 그냥 진짜 구글 폼에서 그냥 제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런 거를 바로
실행해서 이제 저에 대한 그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중요하다 이런 책을 좀 보면은 그 책에서 나온 가이드대로 비전을 세우는 워크샵을 뭐 바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 뭐 이런 책을 좀 보면은 보고 나서는 이제 제가 제 한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형식 뭐 연차나 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바로바로 적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공부하고 적용하고 그런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책을 쓰게 된 거는 좀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10년 차쯤 돼서 돌아보니까 제가 주로 뭐 전략 이런 좀 제너럴리스트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뭐 회계, 뭐 개발, 뭐 디자인, 뭐 이렇게 딱 자기의 어떤 눈에 보이는 역량이 나는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두산이란 타이틀을 떼면은 나는 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게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뭔가 전환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 눈에 보이는 걸로 할 만한 그래도 좀 컨텐츠가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그래도 이제 팀장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좀 정량화해보자라는,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보자라는 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사실은 제 팀의 이제 중간 관리자 후배한테 강의를 했던 거였어요. 강의 자료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키워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를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키워드를 놓고 제가 말로 하는 것들이 이제 또 휘발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글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친구한테 강의를 하고 얘기한 거를 또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또 2장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글로 쓰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좀 병행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강의를 한다는 거가, 가르친다는 게 이제 나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를 좀 하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되게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뭐 프로젝트 리더나 TFT 리더나 이런 거를 할 만한 친구들한테, 물론 이게 리더십 강의는 전혀 생각이 없거나 경험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건 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뭐 한 3명 정도 모아서 이제 계속 강의를 했어요. 이 그룹도 하고 저 그룹도 하고,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후배한테도 화상으로 막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때그때 또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강의 자료에 추가하고 글에도 추가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강의안과 막연하게 언젠가는 책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초안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퍼블리랑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도 팀장 리더십에 대한 글을, 작가를 좀 찾고 있었고, 저는 초고가 있으니까 초고 들여서 그쪽에서 이거 좋은 거 같다 몇 개 이렇게 꼽아주는 걸로 글을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데, 또 그 퍼블리 글을 보시고 이제 빅피쉬 이경희 대표님께서 글이 좋은데 이거 책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게 됐죠. 여태까지 해놓은 이제 초안이나 퍼블리에 쓴 글을 참고하기는 했는데 다시 구성해서 좀 새로 쓰는 느낌으로 책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정을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제 책을 쓰자라고 시작했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형의 지식이나 경험들을 유형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이 책은 이제 막 이론서라기보다는 뭐 많이 배운 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한 경험들을 정리한 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